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발목이 물풍선처럼 부어올라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리 부종을 겪는 분들이 시도하는 관리법은 실제로 필요한 조치의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부종이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체액이 하체로 쏠리는 근본 원인과 기존의 조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수면 중에 체액을 원활히 배출시키는 야간 프로토콜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댓글로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양쪽 다리가 똑같이 붓나요? 아니면 한쪽이 유독 심한가요? 이 답변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대개 이전 의사에게 들은 대로 다리 올리기, 저염식, 수분 섭취 등을 실천하지만 여전히 부종으로 고통받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증상만 관리할 뿐 증상을 만드는 혈관 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2년간 우체부로 근무하며 평생을 걸어온 67세 레이먼드 씨의 사례를 들어보죠. 다리 근육이 튼튼할 것 같았던 그도 오후만 되면 발목이 평소의 2배로 부어올랐습니다. 발에 젖은 모래주머니를 달고 걷는 기분이라고 호소했죠. 그는 이미 나트륨 제한과 압박 스타킹 착용을 실천했지만 개선 효과는 10% 미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종뿐만 아니라 수면질, 수분 섭취 타이밍, 저녁 습관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수분 정체가 아니라 정맥 환류 시스템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수년간 유지해온 야간 습관이 오히려 혈관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맥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심장의 펌프질을 직접 받는 동맥과 달리 정맥은 중력을 거슬러 발끝에서 심장까지 피를 올려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맥 내부의 일방통행 판막, 종아리 근육의 수축, 그리고 호흡에 의한 압력을 사용하죠. 이 과정을 양동이 이어 나르기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지쳐서 멈추면 바닥에 양동이가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종, 이디머입니다. 판막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역류하고 정맥벽이 늘어나면서 틈새로 체액이 새어나와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방치하면 정체된 혈액이 혈전, 피떡을 형성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가 압박과 거상을 권하지만 이는 절반의 정답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혈관 복구와 체액 조절을 가장 활발히 수행합니다. 만약 밤 시간대의 환경이 이를 방해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밤 자신의 생물학적 리듬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만성 정맥 저수요, 크라닉 비너스 언더디맨드 라고 부르는 현상이 진범입니다. 혈관도 적절한 자극이 없으면 탄력을 잃고 게을러집니다. 질환이 없더라도 저녁 내내 앉아 있거나 수분 섭취 타이밍이 잘못되었거나 수면 자세가 부적절하면 정맥 기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퇴근 후 발을 내리고 TV를 보며 물을 마신 뒤 평평하게 누워 자는 것. 이것이 부종을 만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만성 정맥 부전은 단 3일 만에 사라지지 않지만 올바른 야간 프로토콜을 실천하면 일주일 내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배출이 아니라 능동적인 준비입니다. 전해질 프라이머, 취침 90분 전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잎채소, 아보카도 등을 섭취하세요. 세포가 나트륨을 배출하도록 도와 체액 균형을 잡습니다. 서멀 펌프, 취침 60분 전 온수, 3분, 냉수, 1분에 번갈아 발을 담그는 과정을 3회 반복하세요.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해 고인 피를 짜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찬물로 마무리하십시오. 능동적 배수 자세, 취침 45분 전 벽에 다리를 올리고 L자 모양을 만듭니다. 이때 단순히 가만히 있지 말고 5분 동안 발목을 위아래로 당기는 펌핑 운동을 하세요. 보테니컬 베인럽, 취침 30분 전 호스체스넛, 서양 치렵수 등 혈관 강화 성분이 포함된 오일로 발끝에서 무릎 방향으로 마사지합니다. 올바른 야간 압박, 낮에 신는 고압박 스타킹, 20에서 30 수은주 밀리미터, 은 수면 중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8에서 15순주 밀리미터의 저압박 양말을 신어 혈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지지해줘야 합니다. 수분 섭취 3시간 전 제한. 밤 10시에 잔다면 오후 7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신장이 누운 자세가 되기 전에 체액을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혈관 복구 영양제. 호스체스넛 추출물이나 피크노제놀은 혈관 벽의 투과성을 낮추고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 중에 세포 복구가 활발함으로 밤에 복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잘 때 발목을 교차하지 마세요. 대퇴정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에서 15cm 정도 다리를 올리고 자는 것이 밤새 정맥 환류를 돕는 강력한 구배를 만들어줍니다. 2가지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첫째,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거나 한쪽만 붓거나 통증과 열감을 동반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 DVT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프로토콜은 만성 부종 관리용이지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둘째, 심부전, 간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감독하에 부종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기저질환은 체액 균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스스로 관리 가능한 범위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진찰을 받으십시오. 63세 환자 베벌리 씨는 6년간의 부종 때문에 손녀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조차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콜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부종은 단순히 몸이 붓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앗아가는 문제입니다. 48시간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광고는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부종이 노화의 숙명이라는 말도 믿지 마십시오. 혈관은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응답합니다. 오늘 밤 이 중 2-3가지만이라도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가장 놀라웠던 점이나 오늘부터 실천할 단계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신호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